자, 제병 지휘관이 박안수 장관이고요. 장비 지휘부대 지휘부는 이영규 중장이 맡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전문성 있는 그런 장군이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병 지휘부는 이번 국군할 행사를 총괄 지휘하는 지휘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휘부에 박안수 중장이 제병 지휘관을 하고 있는데요. 박안수 중장은 여기 지금 제병 지휘관으로 오기 직전까지는 동해안 지역에 있는 육군 8군단의 군단장으로서 그렇군요. 동해안 경계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휘관이고 평소에 전략적, 작전적 식견이 풍부하고 또 부하들 간의 관계에서도 인과 덕을 갖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상하로부터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장군입니다. 예, 지금 K-21 보병 전투 차량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K2가 사실 폴란드 수출로 세계 성능이 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전투 아니겠습니까? K2 전차, K-21 전차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전차가, 세계를 제패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폴란드에서, 수입을 하기로 네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우리 K방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전차라고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이라든지 예, 러시아 예. 전차들과 견줘도 절대 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K-21, 그 다음이 120mm 자주 박격포 순인데요. 자, 120mm 자주 박격포. 자, 역시 뭐 자동 방열 기능도 있고 상당히 자동화된 그런 사격이 가능한 박격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위협적인 무기가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박격포 하면 굉장히 무거운 것을 손으로 그러니까 들고 움직이는 직접 메고,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박격포 특기에 걸리면 군생활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요. 이 120mm 자주 박격포는 그 무거운 박격포를 장갑차 뒤편에 싣고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병사들이 박격포를 들고 움직일 이유가 네. 없고 장갑차 안에서 자동으로 방열이 되고 사격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발사키만 누르면 박격 파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첨단의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155mm 자주포가 나왔는데 155mm 자주포는 어떤 무기입니까? 예, 155mm 자주포는 여러분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K9 자주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폴란드에도 수출이 많이 돼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대 이상이 지금 수출이 돼서 네네. 전 세계 자주포 수출 물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천무라고 하는 신형 단연장 로켓도 우리가 아주 자랑하는 무기잖아요, 정 교수님. 예. K136 다련장 로켓 구룡을 대체하는 신형 다련장 로켓인데요. 예. 정확도와 사거리 면에서 기존의 무기 체계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무기이고요. 이 천무라는 명칭은 다련장 로켓으로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리겠다라는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름도 2011년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예전에는 저런 시가 행진을 벌이면 군인들도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었고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좋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선진 강군의 모습이 나오지 않나. 예. 지금 지나가는 게 천마인데 천마는 어떤 무기입니까? 엄전 실장님. 천마는 북한의 공중위협, 북한의 전투기 또는 북한의 무인기 등이 우리 영토로 침범해 왔을 때 예. 그것을 유격해서 격추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거리 미사일 8기를 탑재하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대공 방어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생방 정찰차도 나왔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화생방 탐지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협이 되고요. 그래서 저런 정찰차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북한이 예. 그런 생물학 무기를 배포했는지 가스 같은 것을 혹시 배포했는지를 확인하고 정찰하는 게 되겠고 예. 저 차량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화생방 제도차인데요. 예. 그런 확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런
화학 물질이나 또는 독성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제독차가 담당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게 상륙 돌격 장갑차 카브라고 하는 거죠? 해병대 모습인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건 뭐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해병대 상륙 작전에 사용하는 장갑차로 알려져 있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바다로부터 발전해서 신속히 내륙 중심으로 기동하는 상륙 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착륙 초기에 화력을 제공하고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3m 정도의 파고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해병이 이 바다로부터 발전해서 상륙하고 신속히 내륙 중심으로 기동하는 상륙 작전의 중추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륙 작전에서 해병대의 역할, 엄전 실장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상륙작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노르망디. 네, 인천. 유럽의 노르망디 예. 가보면 적의 허를 찌르는 네. 그런 기동이기 때문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압도적인 전략 자산들, 무기가 화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세종대로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공격형 무인기입니다. GPS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드론 기술은 지금 정 교수님 어느 정도인가요? 뭐 우리의 드론 기술은 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그 지상 표적 정보를 획득해서 운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또 해상에서 해상 물체 식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드론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는 그 원거리 정찰 무인기도 있고요. 스텔스 무인기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무인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인 잠수정이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무인 잠수정인데요. 무인 잠수정 좀 소개해 주십시오, 실장님. 무인 잠수정이 실제 사용된 사례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네. 우크라이나가 그런 그 수중에 있는 무인 잠수정과 유사한 무기 체계로 러시아의 함정을 침몰시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내에도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그 기업에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또는 그 침몰하거나 격퇴하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과거처럼 이제 사람이 이 배에 탑승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명 피해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직접 탑승하는 것보다는 무인 체계로서 잠수정도 무인화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30년 내에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무인 잠수정 모습도 보셨고요. 자, 이번에 좀 관심이 가는 게 아미 타이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할 텐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 지상군 부대를 상징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타이거 하면 그냥 호랑이로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 예. 이제 약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삼축 체계가 나오고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이번에 핵심 100m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축 체계부터 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예,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네. 사전에 탐지하고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또 나중에 만약에 그 북한이 먼저 이것을 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보복을 하는 예.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 아미 타이거는 육군이 지향하는 기반 전투 체계, 드론보 전투 체계, 네. 워리어 플랫폼 이 3대 전투 체계를 중심으로 제대별 기능별 패키지화 전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에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 전투단이 출범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전투 시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성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대표 장비인 소형 전술 현궁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네. 105mm 자주 곡사포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장비 퍼레이드에 이어서 육군장병 열병 제대에서 장병들이 착용한 워리어 플랫폼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천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예. 천궁과 대비되는 그 무기 체계는 미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랑 비슷한데요. 네네. 국내 기업이 개발을 했고 이미 이 무기 체계는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로
수출이 진행되었고 또 예. 추가적인 수출도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방위 산업에 있어서 수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조금 전에 현무의 위용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현무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현무는 뭐 우리가 자랑하는 최고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걱정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북한의 전술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이 현무를 가지고도 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그런 위력을 우리가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탄두가 탄두 중량이 굉장히 무거운, 그래서 지금 시중에 알려진 바로는 뭐 8톤까지도 가능한 이런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하잖아요. 그때 그 현무입니다. 북방의 수호신이라는 의미의 현무. 자, 이제 삼축 체계까지 빠르게 지켜봤고요. 자, 삼축 체계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엄전 실장님, 우리가 왜 삼축 체계를 이렇게 자신을 갖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 중에서 네. 가장 직접적이고 되게 또 공포감을 주는 것이 핵과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사일 탄두에다가 그 핵 탄두를 달아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삼축 체계의 첫 번째로 킬체인, 적이 그런 그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네. 먼저 탐지해서 먼저 그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예, 그런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그 공중 공간에서 유혹하는 것이 두 번째 KAMD가 되겠고요. 네네. 만약 그런 두 단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해서 우리 측에 적 미사일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쐈던 원점에 대해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지휘부 주요 군사시설을 초토화하는 것이 그렇군요. KMPR 전략인데요. 그런 네. 세 가지가 삼축 체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보부대의 늠름한 위용입니다. 육군 지휘부, 육군 군악대, 국군 군기단 순서로 나올 텐데요. 육군 부대 지휘관은 박동국 준장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장군입니까? 네, 박동국 준장은 육사 48기고요. 네네. 군에서는 주로 동원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동원은 예비군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규군이 현재 육경군 합해서 50만 명인데 앞으로는 갈수록 현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요성이 점점 예비- 더 커지죠. 네, 예비 전력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육군 지휘부에 이런 동원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군도 이런 예비 전력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의 모습이 국군 군기단입니다. 건군 75주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국군 군기단. 자, 태극기 앞에 지날 때 국기에 대한 예를 또 국민들이 표하게 돼 있고요. 자, 군기단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군기는 그 군대의 어떤 기운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대의 깃발만 봐도 전투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육군의 군기단이라는 것은 육군 전체의 부대를 상징하고 네. 그 군기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단 부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네네. 육군 전체 부대의 어떤 유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국방부 의장대 같은데요. 예. 그 이무철 중령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방부 의장대 같은 경우는 사실 각종 국가 행사, 의장 행사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 최정예 의장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장대답게 아주 키들이 훤칠하고요. 네. 멋있습니다. 의장대면 또 저 총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또 돌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이 이제 육군 의장대가 뒤이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국중 소령이 지휘를 하고 있고요. 예. 각종 우리 군에 있는 행사들을 맡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늠름하고 잘생긴 그런 우리 의장대 모습입니다. 예. 의장대에 지원하려면 보통 키가 얼마쯤 돼야 돼요, 엄정 실장님?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180 정도 되는 거의 180 키였고 넘더라고요. 예. 제가 의장대 그 장병들을 보게 될 때는 전부 연예인을 해도 네. 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예. 다들 잘생기고 그러네요. 신체도 건강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의장대. 젊은이들의 표준이 다 이제 얼굴이 저 정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자, 국방부 의장대 그리고 육군 의장대의 모습까지 보고 계시고요. 아주 늠름합니다. 우아열이 딱딱 맞는 모습이고 사실 저런 행진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저렇게 오하열이 맞을까는 궁금하거든요. 엄전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제대가 앞제대는 육군 사관학교고 예. 지금 이어지는 거는 육군 삼사관학교인데요. 그렇군요. 공식적으로는 오늘부로 뒤로 2달 전으로 돌아가서 예. 2달 전부터 성남공항에서 저랑 퍼레이드 연습을 합니다. 2달 전부터요. 네, 아스팔트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2달 동안 열심히 퍼레이드 했던 그 모습을 오늘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네, 비가 온 것이 다만 아쉽지만 생도들의 눈노함은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국군 통합군악대에 이어서 64 그리고 육군 34 생도들의 모습이었고요. 자, 삼사관학교. 근데 왠지 이 늠름하면서도 또 네. 굉장히 자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과거와는 다른 예. 또 과거의 이런 경직되고 딱딱한 의미의 늠름함이 아니라 좀 경쾌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즐거운 자유로움이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들이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 제대입니다. 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의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대전에 있고요. 예. 대전에서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네. 야전병원의 간호장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장병들의 건강과 의료 지원에 대해서 예. 가장 정의화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육군 보병대대 제2신속대응사단의 모습이고요. 예, 제2신속대응사단은 약간 이름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신속. 네. 과거의 보병부대들이 다리로 걸어가지고 작전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제2신속대응사단은 좀 정의화된 특수화된 장병들을 비행기나 이런 항공수단을 네. 통해서 신속하게 임무 지역에 투입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예전 개념에서 기마부대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특수전대대입니다. 벌써 베레문을 쓰고 좀 다른데요? 특수전대대 소개 좀 예, 해주십시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예. 않습니까? 이게 특수전대대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특수전사령부는 1958년에 부대 창설이 처음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에 뭐 수차례 뭐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대침투 작전에 참가해서 완벽하게 이 작전들을 수행해 왔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레바논이라든지 남수단 이렇게 해외 파병을 통해서 네. 우리 국력을 해외로 널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육군 순서는 끝났고요. 여러분, 바로 해군입니다. 마린 보이들 해군 지휘부가 군악대와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군 지휘부 어떤 분들입니까? 해군 지휘부의 지휘관은 김병재 제독입니다. 해사 47기로 임관을 네. 해서 우리가 보통 해군들이 어디가 가장 험하냐고 하면 서해바다 지역, 네. NLL 지역이 가장 험난한 작전 지역인데요. 그렇죠. 그런 서해바다 지역을 비롯해서 계룡대에 있는 해군본부, 다양한 해군 그 제대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또는 이런 해상 작전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해군 발전을 리더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해군 군기단이 지나갔고요. 해군 의장대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박태영 대위가 지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절도와 패기가 넘치는 동작으로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의장대들 중에서도 해군이 특히 이 군기가 센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해군의 의장대가 군기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해군이 이 의장대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군기가 제일 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해군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 예. 때문에 뭐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충무공예 후에 해군 사관학교 생도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그 진해에 있죠. 네. 바로 그 진해만 옆에 있어서 해양과 늘 바다와 함께하는 그런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원양훈련을 떠납니다. 해군의 구축함을 타고 전 세계를 해사 생도들이 이제 순양하는 건데요. 예. 바다를 장악하는 대양 해군이 되겠다는 그 의지를 다지는 그 첫 발자국이 원양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모습까지 봤고요. 자, 다음 순서는 해군 혼성대대인데요. 네, 해군의 핵심 기능인 수상, 수중, 공중 그리고 특수전 요원들로 예. 구성된 부대라서 우리가 이제 혼성대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 해군은 뭐 잘 아시던 것처럼 아덴만의 작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해양 수호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에도 지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해군의 모습입니다.
예, 장병들의 모습이 상당히 얼굴이 밝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장병도 있고요. 자, 다음은 귀신 잡는 자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대해서 배워주십시오. 해병은 빨간 병찬 아니겠습니까? 네. 빨간 병찬이 주는 강렬한 만큼 장병들의 어떤 전투 의지 또는 군생활에 대한 열정이 높은데요. 네. 특히 해병 같은 경우는 강제로 군을 징집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육군 부대나 다른 데보다도 더 장병들의 모습이나 전투 의지가 높고 부대 분위기도 굉장히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 프라이드도 엄청 크고요. 자, 이제 공군의 모습입니다. 자, 공군 지휘부가 공군 군악대를 앞세워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공군 지휘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김훈경 중장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 중장은 공사 44기고요. 뭐 국내에서 온화한 성품, 그리고 네. 탁월한 지휘력을 가졌다라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공군 군악대 그리고 공군 군기단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멋진 의장대도 악기를 연주하고 좀 있고요. 또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공군은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 네. 공군 군기단의 모습. 자, 각급 부대의 명예와 전통을 간직한 군기단의 모습입니다. 군기단은 공군 전대급 이상의 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색상의 군기단입니다. 우리 그 지금 군기단의 병사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젊음을 좀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엄전 실장 예전보다 확실히 군대 분위기가 많이 좀 뭐 군기가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좀 유해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 강제, 통제, 규율 이렇게 억누르는 분위기였다면 네네. 지금은 개인의 인권,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네. 단지 군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게 하는 그렇죠. 굉장히 자유를 통해서 전투력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군대의 트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공군 의장대가 총을 들고 멋지게 제식을 하며 지나갔고요. 이제 공군 사관학교 모습입니다. 자,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 모습인데요. 우리 하늘을 지키는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늠름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우리 이 군대가 과거의 어떤 약간 경직된 모습에서 네. 밝은 군대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엄청들 긴장한 모습인데 굉장히 편하게 좀 자유롭게 즐기는 국군의 날이면 우리 날이니까 우리가 좀 즐긴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나는 얼굴 표정들입니다. 공군 혼성대대고요. 공군 혼성대대는 그냥 쉽게 말하면 공군에 있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하나의 제도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특수부대는 육군의 특전사처럼 뭐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군의 이런 특수부대, 특히 공정통제사 뭐 이런 부대들은 적지에 그 추락한 항공기 조종사들을 구출하러 간다거나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임무들을 수행하는 중요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육해공군 특수부대들끼리 알게 모르게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공군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본인들이 가장 정의스럽고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다고 프라이드가 생각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하늘을 지키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대규모의 미-8군 또 함께 훈련 그리고 이 사열에 참가를 했는데요. 자, 유엔 의장대 미-8군 지휘부 순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에는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우리 군, 특히 이제 우리 군 중에서도 육군만 퍼레이드를 하는 그랬죠.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아주 최첨단 전력들 보여줬고요. 네. 또 우리 이 군에서도 육해공군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이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네.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미군 그리고 유엔 의장대가 같이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네. 시가행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미 8군들이 더 표정 긴장이 돼 보여요. 네. 제가 봐도 저기,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네네. 그 미군 장병들은 미-8군 이하에 있는 스트라이크 여단에 있는 장병들입니다. 아, 예. 현재 한국 그 지역에 미군의 여단급 부대들이 9개월마다 교대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타고 있는 보병 부대가 와 있는데
그 보병 부대의 전투 인원들이 오늘 행진에 참가한 것입니다. 네. 아마 저 미군 장병들에게도 이번 퍼레이드 참가가 굉장히 큰 한국에서의 추억, 기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뜻깊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8, 9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미군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의 여단급 부대들을 계속 수란하면서 그 전투력을 트레이닝의 높이는 목적. 훈련의 목적도 있는 네. 거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들이 올 때마다 다양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반도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첨단의 무기체계들을 우리가 그 9개월 동안 보유한다는, 간접적으로 보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후미의 군사경찰을 끝으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행진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회를 받으면서 아주 뿌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네요. 자, 국군 군악대 모습입니다. 국군 군악대는 보통 우리가 군대 갈 때 군악병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군악병 가면 악기 조금 불 줄 알면 가서 군악대 하면은 좀 뭐 편할 것이다. 예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랬죠.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국군 군악대는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사전에 지원을 해서 엄격한 심사와 테스트를 거쳐서 그 합격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꽤 되나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은 대부분 국군군악대를 가고 싶어하고 네. 국군군악대에서 군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향후 사회생활에서 네. 굉장히 스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국군 군악대의 모습 보셨고 미래 주역 제대입니다. 각군의 사관생도 또 ROTC 및 부사관 후보생들인데요. 우리 각 군의 사관생도 장교, 부사관들,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들의 어떤 조국 사랑 또 국방에 대한 결기를 또 보여주는 플래카드들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마칭 밴드, 영광고등학교 마칭 밴드도 함께해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육해공군의 모습을 구현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국군을 행사하면 등장인물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만으로 그렇죠. 상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군인들만이 나와서 행진하고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여고생들 마칭밴드 또는 이제 RNTC 같은 대학교에 있는 ROTC 후보생들이 함께하게 된다면 네. 이것은 현재 국군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군인들까지 함께하는 그야말로 그런 축제의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좋고 이것이 그냥 오늘의 행사로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군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어떤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국민들의 끊임없는 성원,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어떤 국군의 날 행사하면 뭔가 좀 경직된 위압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 무슨 이건 너무 간 건지 모르겠지만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퍼레이드하는 그런 느낌도 좀 축제 같은 느낌이 나요. 오전에 그 성남공항에서의 행사는 약간 군인으로서의 제식, 의지를 네네. 보여주는 행사였다면 훨씬 더 절도가 있었고. 네, 오후 행사는 말 그대로 축제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편안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취지에도 맞고 또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에도 위안을 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의 맞습니다. 열병식과 아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저런 퍼레이드를 했었는데요. 예. 예, 그 성남공항의 그 열병식 갔을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네. 정말 땀을 흘렸는데 이 시가행진 나왔을 때 저 때는 이제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걸었는데 네. 여기 때는 뭐 너무 기뻤습니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았고 정말 뿌듯하죠. 네,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이 봐준다는 그 자체가 네.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참여하고 있는 시간진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도 그 이상의 기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칭 밴드를 끝으로 도보 행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정조대왕함이 등장한다. 글쎄요, 배가 어떻게 등장을 할까 궁금한데 첨단 기술 구현이 된다고요? 예. 오늘 퍼레이드가 비가 와서 지금 그 공군 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네네. 오늘 목적이 육해공군의 모든 전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공군은 하늘로 날아가면 되는데 이 해군 전력은 배가 이 땅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리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배가 이 육지로 상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예. AR 증강 현실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이것은 이제 주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 광화문 일대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증강현실로 정조대왕암이 이 광화문 일대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엄 실장님, 정조대왕함 하면 우리 해군의 그야말로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은 3척이 있습니다. 예. 7,000톤급의 이지스함 3척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화면에 등장할. 등장하게 될 정조대왕함은 그 7,000톤급 이지스함보다가 한 단계 더 진보된 8,000톤급의 이지스함이고 배의 전장이 약 170m입니다. 여러분 예. 100m 달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네요. 100m를 달려갔는데 70m가 더 남아있는 그 정도 크기의 배가 되고 저 구축함 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하고 예.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지스함. 해군은 네. 우리 해군은 저런 정조 대왕함 같은 이지스함을 추가로 3척을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해군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지스함은 뭐 지금 몇 개 나라가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고요. 네네. 예, 이지스함 하나만 가지고도 그 웬만한 해상에서의 전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첨단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항공모함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전투를 수행하는 전단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비행기 전투기를 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배로는 이 이지스함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엄 실장님, 이지스함의 사이즈 크기가 클수록 첨단이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반드시 이제 크기가 큰 것이 첨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하, 근데 예.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 해군은 기존에 있는 이지스함 지금 나오네요. 네. 예, 너무 멋있습니다. 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정조대왕함의 외관이 위풍이 드러났는데요. 예, 정조대왕은 우리 그 조선시대에서 군사혁신을 주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정조대왕함이라고 졌는데요. 이 이지스함은 길이가 170m에 이르고 저 이지스함이 굉장히 이 몸통이 크지 않습니까? 네. 몸통이 큰 이유는 저 몸통 안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통이 큽니다.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360도 전방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AR로 이렇게 우리 최첨단 전략 자산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거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겠죠. 맞습니다. 요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탐지하는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이지스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지스함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아마 정조대왕함이 그런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예. 자, 멋진 정조대왕함의 AR 구현 모습까지 봤습니다. 기존에는 세종대왕함이 가장 크고 거대했다라는데 그것보다 지금 정조대왕함이 더 큰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앞서 우리 이제 엄효식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보다 한 네. 단계 더 큰 그런 이지스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향후 우리 이 주변에 해역을 책임지게 될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2024년부터 대한민국 해역을 누빌 주력 장비가 특별히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제 시간진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대한민국의 4번째 이지스함이고요. 광화문 일대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광화문 세종들의 많은 국민들도 직접 이지스함의 위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민과 함께 행진이라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민들은 저런 시가행진을 하면 그냥 구경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직접 함께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 올해 국군의 행사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냥 행사하고 그냥 뭐 도보 부대나 장비 부대가 이동하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끝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순서를 국민과의 행진으로 하고 특히 다음번에는 이제 육정화당에서 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무리가 우리 군인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어떤 그 대한민국 평화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이러한 예. 결의를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 순서는 이번 그 국군의 날 행사에 매우 백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 국군의 날 행사의 피날레인데 특히 6.25 전쟁 초기에 서울 수복간 진군로였던 이 광화문 세종로 길을 걷는 것이 더 큰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국군의 날 행사가 벌어진 이 퍼레이드가 벌어진 이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의 이 길이 바로 6.25 전쟁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고 우리 군이 서울을 수복할 때 진군했던 바로 그 승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승리의 공간에 오늘 다시 이제 우리 군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최첨단 전략 자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좀 자세히 더 뜯어보면서 즐겼으면 했는데 너무 이제 휙휙 지나간 바람에 조금 시간적으로 아쉬웠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두 분들도 어쨌든 10년 만에 시간행진 보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엄전 실장님, 10년 만에 우리 시간행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군인들이 그 전투력을 갖추고 있고 예. 또는 군인들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가 어떤 무기 체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방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군은 그런 강한 전투력을 육성하고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보고하는 거죠. 네. 이번 국민 살 때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평화,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국군의 행사와 시가 행진은, 시가 퍼레이드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군은 또 스스로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가 매우 의미가 있었고 특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군 통수권자와 장병들이 함께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결의의 자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6위 국방력을 갖고 있다.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순위를 어떻게 산출해서 매기느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6위 그 언저리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에 안보에 대한 불안의 핵심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래식 전력에서만큼은 우리가 북한에게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우리의 이 재래식 전력 중에는 북한의 그 핵미사일 그러니까 전술핵에 버금가는 정도의 위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도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또 북한의 이런 그 핵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우리의 유격 미사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구비돼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엄 실장님. 사실 국군의 날 이번 행사 키워드가 힘에 의한 평화인데 우리 국민들은 힘에 의한 평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과연 이게 무엇일까? 약간 걱정하거나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